여러분, AI에게 논문 도와달라고 하면 다 똑같이 잘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이상하게 내 전공은 뭔가 잘 안 맞는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전공마다 필요한 질문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AI라도 사회과학에서는 인터뷰 코드를 잘 뽑아줘야 하고 공학에서는 실험 구조를 잘 짜야 하죠. 이걸 모르고 질문하면 애매하거나 헛다리 짚는 답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분야별 AI 프롬프트 완전판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특히 인터뷰나 설문 중심으로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를 오가는 분들 정말 많죠. 예를 들어 20대 청년들의 일 경험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한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분석하지? 하는 순간 AI를 부르면 좋아요. 그런데 단순히 인터뷰 정리해줘라고 하면 AI는 그냥 요약해버리죠. 대신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20대 청년의 일 경험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를 코드화해서 정리해줘. AI는 그때부터 사회과학 전공자의 언어를 쓰기 시작해요. 통계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카이 제곱 결과 해석해줘. P값은 0.03이야. 이렇게요. 전공자 언어로 질문하면 전공자처럼 답해줘요. 자연과학이나 공학 계열에서는 실험 설계와 변수 조절이 핵심이죠. 예를 들어 광학 실험을 설계할 때 그냥 광학 실험 도와줘 하면 AI도 당황해요. 하지만 광학 실험에서 빛의 파장을 제어할 수 있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설정해줘라고 하면 정확한 실험 구조를 제안해줘요. 또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때도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목과 축 이름을 제안해줘처럼 구체적으로 묻는 게 좋아요. AI는 실험 논문에 최적화된 질문을 받으면 정말 좋은 조력자가 돼요. 특히 반복되는 실험의 보고서, 양식 정리할 때 정말 유용하니까 자연과학 쪽은 프롬프트를 실험 구조로 설계하는 게 핵심이에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논문 양식이 워낙 엄격하고 메타 분석이나 체계적 문헌 고찰 같은 고난이도 작업이 많아요. 이런 작업에 AI가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되고 말고요. 단 조건을 명확하게 주면요. 예를 들어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RCT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진행할 거야. 포함 기준은 성인이고 제외 기준은 동물 실험이야. 이렇게 말하면 AI는 PRISMA 흐름도에 맞춘 문헌 정리 방식이나 PICO 기반 검색 전략도 제시해줘요. 그리고 효과 크기와 이질성 분석도 포함해서 설명해줘라고 하면 실제 메타 분석 논문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공의 규칙에 맞는 질문을 해야 원하는 수준의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체능 분야에서는 AI를 잘 안 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창작 과정의 해석, 실기 기반 연구에서도 AI가 엄청 유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현대무용 안무에서 신체 움직임의 상징성을 분석할 때 무용 동작에서 해방된 신체의 의미를 중심으로 안무 구조를 설명해줘라고 질문하면 AI는 문학적 감성과 이론적 틀을 섞어 제안해줘요. 또 체육교육 연구에서 초등학생 대상, 집중력 향상 실기 실험 조건 3가지 정리해줘라고 하면 평가 기준까지 제안해주기도 해요. 예체능도 충분히 학문이에요. 감성과 분석을 함께 다뤄야 하니까 프롬프트에도 해석과 구조가 함께 들어가야 해요. 그럼 이제 핵심 솔루션. 전공에 맞는 AI 질문법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요? 먼저 AI에게 전공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사회과학 전공자야.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 중이야. 두 번째, 질문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예를 들면 요약이 아니라 코드화된 키워드가 필요해 라고 물어야 해요. 세 번째, 조건이나 스타일을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APA 스타일로 해줘라고 하거나 150자 이내로 라고 해야 해요. 네 번째, 전공별 표현을 직접 프롬프트에 넣어주세요.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는 변수 설정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체계적 문헌 고찰을, 예술 분야에서는 작품 해석과 같은 이런 전공 단어 하나만 넣어도 AI의 답변이 180도 달라져요. 그리고 한 번에 길게 말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쪼개서 묻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1. 인터뷰 요약 먼저 요청. 2. 그 다음 키워드 정리. 3. 마지막으로 주제별 코드화. 이렇게 하면 AI의 응답이 점점 정교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이걸 프롬프트 체인이라고도 불러요. 이번 챕터가 바로 다음 영상인 프롬프트 문제 해결 전략과 이어지는 핵심 포인트예요. 이쯤에서 혹시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신가요? 내 전공은 AI로 하기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AI는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단, 그 분야의 언어로 질문하면 돼요. 그러니까 AI는 내 분야에 안 맞아가 아니라 내 질문 방식이 내 분야랑 안 맞았던 거예요. 한 번만 연습하면 AI는 정말 든든한 조교가 되어줄 거예요. 논문 쓸 때 혼자 밤새지 말고 이제는 AI랑 함께 팀플해봐요. 오늘 소개한 내용을 잘 익혀두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프롬프트를 내 전공 언어로 구성할 수 있어요. 질문 하나만 바꿔도 AI의 답변이 훨씬 전문적으로 변해요. 논문 기획부터 실험 설계, 결과, 해석까지 혼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전공이 더 이상 AI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AI는 그냥 도구가 아니라 연구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단, 내가 그 파트너에게 전공의 언어로 말을 걸 수 있어야 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AI를 어떻게 쓰느냐보다 AI에게 어떻게 물어보느냐예요. 이 프롬프트 전략만 익히면 여러분도 논문 쓰는 데 있어서는 AI와 최고의 팀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내용에서 이어지는 다음 영상은 바로 이거예요. 프롬프트가 이상할 땐 이렇게. 문제 해결 전략. AI가 엉뚱한 답을 줄 때, 논리 오류가 생길 때, 원하는 정보를 잘 못 줄 때, 그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AI가 말 안 들을 때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